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에 앞서서요.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살이기라고 하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습니다.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국무회의 주요 발언 듣고 왔습니다. 바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오늘은 가장 슬픈 날로 정해봤는데요. 어제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제에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는데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네, 이 영상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어제 추도 예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요, 이 야권이죠. 추모대 시민 추모대가 아닌 왜 교회에서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강북의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보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이미 지난해 4차례나 사과의 말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4일 연속 추모 장소에 방문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참석 여부를 두고 여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나치게 좀 정쟁화될 경우에 지금 민생으로 정권의 이 정책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따라서 추도 예배로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주 대변인. 네. 뭐 작은 우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 대통령 추도사에 또 사과가 없었다라고 뭐 야당 쪽에서는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1주기, 159명의 국민의 목숨이 정말 안타깝게 사라졌죠. 네.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요.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도 따뜻한 손길을 내비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오늘은 가장 슬픈 날이다. 네. 맞습니다. 가장 슬픈 날이죠. 그런데 그걸 더 슬픈 날이 뭐냐면 더 슬프게 하는 건 말로만 슬픔을 하신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부재했습니다. 왜 국가가 존재하는가 유가족들은 물었죠. 그런데 아무도 국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참여할 시간에 거기 가시면 안 됩니까? 결국에는 유가족들이 그런 걸 바랬던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결국에는 유가족에게 두 번의 아픔을 준 것이다. 네. 라는 차원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모질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 어제 이태원 추모 장소에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네. 참석을 했는데 일단 뭐 일부 참석자들이 뭐 야유하고 욕설을 했는데 같이 계셨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어제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 또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또 최고위원 몇몇 분들이 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개인 자격으로 저도 함께 이 자리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이 행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대중 속으로 이제 자리를 내서 자리를 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소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하나하나의 정치적 구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호, 또 과격한 행동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추모하는 마음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추모하는 표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해가면서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까지 찾은 혁신위원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모질게 얘기하고 박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안아준 게 민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 물가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주는 건데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간 건 잘하신 일인데 네. 대통령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모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대통령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모제는 직접 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모는. 그런데 왜 박정희 추도식에는 가면서 이태원 유가족들 1주년 아주 얼마 안 된 그 추도제는 왜 가지 않았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에서 그런 추모를 하시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유가족들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가장 뼈아픈 건 그 교회 간 것도 뼈아픈데 교회 뒷자리에 이상민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질 분을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유가족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잘못됐다. 가셨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칭찬했었을 거예요. 조금 수모를 당했더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잘못하셨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의 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장관입니다. 또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일도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라고 이 추모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추모하는 공간에 그 추모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참석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그렇게 안 보니까요.